노 대표님은 항상 결혼 진행 과정에서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파혼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파혼했을 경우에 대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간에 파혼하고 다른 분이랑 재진행할 때 추가금이 들어가나요? 추가 비용은 어디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신랑분 계약을 이제 할 때 제가 추가 비용에 대한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때. 그리고 그 추가비에 대한 특약서라고 따로 있어갖고 그걸 작성을 합니다. 재결혼을 할지 할지 모르지 모든 신랑들 다 작성합니다. 궁금한 건 얼마나 네. 이거죠. 또 과도하게 들어가면 또 불합리하다 생각하잖아요. 신랑 입장에서. 자, 회사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어떤 회사는 뭐 다시 하면은 뭐 1,000만 원 내라. 뭐 어떤 회사는 뭐 얼마 내라. 다 500만 원 내라. 뭐 다 다른데 제가 뭐 그래서 저희 회사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자, 저희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은 처음에 이제 와서 맞선을 보고 신부가 결정이 되고 약식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는 이 기간 중에 파혼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를 며칠 겪어보니까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갖고 사실 이 경우는 조금 드문 편이에요. 뭐 한 4, 5개월에 한 명씩 정도 나오는 기준. 그러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 기간 중에. 예, 신혼여행 기간 중에 제가 이제 신부가 선택이 되고 나면은 1차 점검 기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1차 점검 기간에 파혼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은 그래도 요 기간 동안은 빨리 돌아와서 한국 돌아가는 이제 날짜를 좀 연기하고 다시 맞선 보고 다시 결혼할 때는 저희 회사는 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신랑분이 용돈, 뭐 본인 용돈 모자라는 거는 좀 더 보충해서 쓰더라도 2,000불. 신랑이 이제 한국을 돌아간 이후라고 봤을 때, 이후 같은 경우 이제 신부가 공부를 하던 기숙사에 생활을 하면서 신랑과 이제 많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파혼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뭐 전통 혼례를 한 이유나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때는 회사에서 3,000불이에요. 3,000불에 신부가 이제 학당을 등록을 했을 거 아니죠. 새로운 신부의 학당 기숙사비는 저희가 따로 안 받아요. 학당비와 신부 소개비 정도는 신랑이 별도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또 있습니다. 파혼하는 기간이 뒤로 자꾸 갈수록 신랑분이 좀 더 드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외에 신부한테 매달 주는 용돈도 사실 더 들 거고 전통 혼례까지 하고 파혼을 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신부와 전통 혼례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갈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신랑분이 참고를 해야 돼요. 일단 회사에 내는 거는 결혼 기간 도중하고 결혼 기간 이후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도 그럼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신부의 기책. 그래서 신부가 뭐 애인이 있어갖고 결혼했다, 남자가 있는 게 뭐 들통났다, 막 이래 되면 사실 귀책이에요. 행실이 안 좋다. 근데 지내보니까 신부가 그냥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진짜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다. 신부가 게으르다. 아니면 맨날 휴대폰만 갖고 논다. 이래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신부의 개인적인 성격 문제나 이런 문제잖아요. 저는 문제라고 봐요. 문제가 있는 신부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신부가 그런 때는 지적을 해줘요. 가르쳐요. 아닐 때는. 지적을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할 때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도 파혼. 그럼 또 어떤 업체는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럼 파혼하면 위자료 어떡하느냐. 모든 일반적인 업체는 아마 위자료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작게는 한 5,000불, 많게는 10,000불까지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약서 거기에는 신부가 전혀 문제가 없고 신랑이 단독적으로 신랑이 개인적인 문제로 결혼을 못할 상황이 생겼거나 신랑 자체가 상황이 결혼을 못하게 된 상황이 본인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신부한테 미안합니다 하고 파혼을 할 때는 신부한테 소정의 위자료를 조금 주라.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저희도 지금 그렇게 준 사람은 한 2분 정도 있었네요. 한 분은 뭐 신랑이 개인적으로 결혼을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진행을 못하게 돼갖고 그분이 신부한테 그분은 조금 더 많이 줬어요. 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자기가 미안하다 이래갖고 한 500만 원 정도 그때 보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저희가 직접 안 받습니다. 한 분은 또 제가 직접 받아서 처리했네요. 한 분은 본인이 이 여성에 그냥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신랑분 자기 스스로가. 신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대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있어서 안 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가니까 자기가 이대로 결혼을 해도 자기가 사실 여성을 행복하게 해주겠나 이런 생각에서 스톱을 한 바람에 했고 그 외에는 다 신부의 문제다 보니까 신부가 예를 들어서 돈 하는 신부가 한 명 정도 있어갖고도 그건 제가 파혼시키고 저기서 제가 파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랑한테 말해 신랑이 그 최종 결정을 신랑이 합니다. 그러고 신부가 신랑의 연락을 받아도 보면은 뭔가 반갑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고 또 어떤 신부는 기숙사에서 무단 외출, 무단 외박 그냥 그 길로 기숙사 저희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도 그렇게 파혼. 또 두 사람이 싸워서 신랑 신부가 서로 의견 다툼으로 싸워갖고 파혼하자 하는 분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첫째 파혼을 하는 게 이제 기준을 어디 이렇게 보냐. 일단 신부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 것 딱 하면 거의 저는 멈추라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은 무조건 돈 벌러 가고, 돈 가고, 한국 아니면은 한국 오는 순간에 신부가 분명히 돌변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 와요. 그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신부가 나를 반드시 진짜 나를 많이 좋아하는 것 딱 하는 감을 본인이 느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번째, 신부 가족이나 뭐 전통 혼례 할 때 전통 혼례비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신부가 돈 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는 두 번째. 저는 그것도 무조건 스톱하는 게 좋다. 한국 오면 더 심해진다. 신랑이 주는 용돈 내에서 쓰고 알아서 쓰고 신랑이 처갓집에 이제 전통 혼례 갔을 때 알아서 해주는데 그냥 고맙다. 남편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신부. 신랑이 놀러 오면은 그냥 좋아요. 좋은 감을 탁 느끼는 이런 그런 신부가 정상적으로 한국 가서 잘 산다. 그래서 그게 아닐 때는 수습을 하는 게 좋다. 근데 그 수도반 과정에서 전통혼례까지 하면 베트남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버리잖아요. 예. 그럼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 한국까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양국에 이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부가 이혼을 동의를 했을 때는 신랑분이 한국에 변호사를 한 명을 선임을 해서 이 동의서를 신부가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는 걸로 하면은 변호사와 신랑이 이혼하면 끝이 나요. 끝이 나고 거기서 이혼된 걸 나중에 신부 쪽에 보내줘서 신부가 처리하면 양국이 이혼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럼 신랑은 5년 전에 걸리는 거고. 아니 안 걸리죠. 신부가 아직 한국 안 가면 안 걸리죠. 그러면 한국에 신부가 입국을 해야만이 비자를 받아도 안 가면은 괜찮아요. 한국 가는 순간에 딱 인천공항 밟는 순간에 그냥 5년 제한에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면은 되고 신부가 연락도 두절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때는 신랑 단독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간도 한 6, 7개월 정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해야 되고. 근데 한국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 그럼 베트남만 혼인신고를, 우리가 말하는 1차는 결혼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차는 전통혼례 하기 전. 전통혼례 하기 전에까지만 신부를 체크해야 하고 가도 양국이 혼인신고까지 안 됐으니까 신부도 피해가 없고 신랑도 피해가 없죠. 근데 공교롭게도 전통혼례를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신부는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신랑 신부 결혼증명서를 2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랑 거 신부 거 가지고 일단은 그쪽 관청에 제출하면서 혼인을 처리를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으면 취소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도 신부 그 파혼한 신부 쪽에서 그렇게 달라고 해서 주니까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본인이 취소가 됐으니까. 취소가 결혼 자체가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혼으로 처리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저희가 직접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신부가 결혼 양축 서류를 달라고 해서 주니까 그렇게 그러면 좀 기간이 또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지나면은 결국은 이혼이에요, 신부도. 베트남 내 이혼. 예, 베트남 내의 이혼이에요. 이혼인데 뭐 신랑이 신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공증해서 줘야 되고 제일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는 그쪽에서 언제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 날 신랑이 같이 가서 꽝꽝 하면 한국 합의원처럼 끝나요. 근데 파혼한 경우 신랑들이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누가 오고 예, 안 가고 싶으니까. 그 위임장을 뭐 해주나든지 이런 경우.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은 신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경우는 결국은 신부 자기 자신이 자기 문제 잘못돼 갖고 하는 거 파혼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서류를 우리가 해준 적은 없었어요. 한 번인가 뭐 위임장 이야기 하길래 위임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지 내가 정확하게 그쪽에서 양식을 주든가 뭔가 해라. 그거에서 아직까지 그 이후도 연락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 단독으로 이혼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의 혼인신고까지 되면은 한국도 이혼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베트남의 혼인신고만 돼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질문을 받은 거예요. 베트남에 혼인신고 됐으니까 다시 재결혼을 하려니까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베트남에 혼인신고가 됐더라도 이 신랑분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데 단 그 신부 고향 성 쪽은 안 해야 되죠. 그 성 쪽에 분명히 이 신랑분 결혼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각 성별로 전체적인 전산이 된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혼인신고 서류가 군에 접수하면 군에서 도로 올라가거든요. 성 소투팝이라는 사법부에 올라가요. 거기에 분명히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다른 군에 하더라도 이 성 소투팝으로 올라오니까 그 성 내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지금 현재 자기가 저쪽 회사에 파혼을 했는데 그쪽에서 재결혼을 하려니까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자꾸 이런 말을 한대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업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 혼인신고만 안 되면은 재결혼은 바로 할 수 있다. 신부가 한국에만 안 들어오면 5년 제한도 안 걸린다. 5년 제한도 안 걸린다. 그리고 재결혼 비용도 근데 업체하고 이제 합의 나름이지만은 제로원 입장에서는 제로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2,000불, 3,000불 끝난다. 2,000불, 3,000불이지만은 이제 앞에 신부가 학당을 다니고 했으면은 학당비, 그리고 신부 소개비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용돈 쓰이는 거는 써야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쓰는 돈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전통혼례 안 했으면 좀 덜 들어가고 전통혼례까지 했으면 실질적으로 재결혼을 해도 좀 꽤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 회사에 받는 돈,
그 돈에서는 3,000불 플러스 신부 교육비하고 신부 소개비 정도. 그러면 앞에 신부가 만약에 아직 학당을 등록 안 한 상태 같으면 그 신부 교육비도 안 들어가는 거죠.